전문가와 비평가들이 극찬을 맞아 않았다는 영화 리스트에 장고가 있어서 안 볼 수가 없었다. 조선시대에나 중세 유럽시대에나 미국 남북전쟁 시대에나 노예라는 이슈가 늘 있었다. 노예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라고 생각한다. 왜 노예는 늘 흑인의 몫인 걸까? 간혹 백인 노예들이 나오는 영화를 볼 때도 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빚을 지는 경우 노예로 전락하여 팔려나가는 것이다. 그래도 백인 노예의 모습은 흔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흑인 노예가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다. 당시에는 인력을 통한 노동력 수급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사람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만들거나 생필품을 제작할 때도 말이다. 우수한 품질의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흑인의 노동력 품질은 우수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신체 능력에 있어서는 백인보다 흑인이 앞선다는 생각을 늘 해오기도 했다. 우리는 현재를 통해 흑인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상을 보곤 한다. 그야말로 엄청난 탄력과 신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를 접하다 보면 특유의 감성과 독특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부조리함과 삐뚤어진 부분을 신랄하게 풍자하기도 한다. 복수극에 대한 로망이 있는 감독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는 복수심에 가득 찬 주인공을 설정해둔다. 그의 분노와 고통을 초반에 격렬하게 느낄 수 있게끔 영화를 구성한다. 영화 중반이 넘어가면 주인공은 복수를 준비한다. 그리고 영화 후반이 되면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정도의 복수극을 펼친다. 간혹 과하게 피가 튀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감독의 성향이나 개인의 선호도가 반영이 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한다. 전문가와 비평가들이 극찬을 맞아 않았다는 영화 리스트에 장고가 있어서 안 볼 수가 없었다. 수상 내역과 출연지만 봐도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39회 세턴 어워즈 최우수 각본상, 85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조연상 각본상, 66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조연상 각본상, 70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나무조연상 각본상. 실제로 영화 장고가 상영되기 얼마 전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직접 한국에 방문해서 시사회를 열었던 사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역시 한국 영화 시장은 돈이 되는 곳이다. 그렇고 말고 아마 디카프리오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PT는 복수가 무엇인지 알려줬던 장고의 주인공 역은 제이미 폭스가 맡았다. 장고와 함께 파트너로서 협력했던 독일 출신 백인은 크리스토프 왈츠가 맡았다. 닥터 킹 슐츠라는 이름으로 영화 내내 압도적인 존재감을 선사하는 배우이기도 하다. 이미 영화 바스터즈를 통해서 기가 막히는 연기력을 느끼기도 했다. 그가 바로 크리스토프 왈츠이다. 노예 매매를 통해 농장을 운영하는 백인 부자 역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맡았다. 극중 이름은 켈빈 캔디이다. 이름만 들어도 달콤한 인생을 살 것 같은 사람이다. 실제로 그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노예 격투를 즐긴다. 영화에서는 만딩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마치 로마 시대에서 대중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 콜로세움을 열었던 것처럼 말이다. 노예를 통해 즐거움을 찾고자 했던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추구하는 나라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라 생각하면 놀랍기도 하다. 미국도 시행착오의 기간이 있었던 것이다. 유럽에서도 노예 제도가 있었고 한국도 역시 노비 제도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인간 노동력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 위에는 백인 부자들이 늘 군림하고 있었다. 흑인을 검둥이라 비하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다. 태초부터 백인과는 완전히 다른 유전자와 인격을 가진 존재로 표현한다. 혀를 자르는 것부터 죽이는 것까지 거리낌이 없다.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있어 그저 하나의 소유물일 뿐이다. 돈을 주고 매매되는 재산 중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주인의 마음인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나 19세 이상 등급의 영화를 선호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감독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노예의 삶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컷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기도 하다. 흑인과 노예들 간의 사랑만을 그릴 수는 없는 것이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순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은 감독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인간 간의 갈등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존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인류가 언제나 태평성대처럼 평화롭고 안전하기만 한 적이 있었던가? 빈부의 엄청난 격차는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했던 것이다. 누군가는 돈을 주고 사람을 당연하듯 구매한다. 자신의 재산을 마음껏 활용하는 것이다. 백인과 흑인의 재산 차이는 극명하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혼란 속에서는 늘 편가르기가 존재하고 같은 편끼리 해도 매국노와 같은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된다. 한편으로 보면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선택한 것일 뿐이다. 누구나 위기 속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다.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후에 시간이 흘러 평가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 드렸던 내용은 문득 다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어집니다. 첫째, 살아남았다면 처세술이 좋은 유능한 인재로 남을 수 있다. 주인공인 장고가 그러하다. 둘째, 살아남지 못했다면 자기만 살겠다고 애처롭게 발버둥 쳤던 매국노의 삶으로 남을 것이다. 백인을 섬기는 집사역을 맡았던
사뮤엘 잭슨이 그러할 것이다. 넷플릭스를 통해 간만에 재미진 영화를 감상했다는 생각이 든다. 집콕 시대를 맞아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린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